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명제 단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일단 산술기하 평균, 그리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거기에다가 우리가 모든 어떤이 들어간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유형들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거야.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는데, 자, 1번은 우리가 도형과 같이 연관이 돼서 문제가 출제되었어.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우리가 점 A가 3,4라고 되어 있고,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인 직선이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m에 x-3 플러스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자, 근데 이 직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y절편을 찾아보면 x자리에 0을 넣으면 돼. 자, x자리에 0을 넣어서 우리가 그럼 y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3m 플러스 4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x절편을 구하려면 y자리에 0 넣어야 되겠지? 그럼 x-3이 우리가 n분의 4가 나오니까 x값은 n분의 4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에서 A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R하고 S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APR이라는 삼각형과 ASQ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각각 S1, S2라고 부르겠대. 자, 근데 얘네들의 넓이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이 넓이를 우리가 각각 구할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있는 전체 삼각형 넓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가운데 직사각형 넓이를 빼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겠지? 자, 그럼 전체 삼각형 넓이는 우리가 x절편과 y절편을 각각 밑변이랑 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3m 더하기 4 곱하기 m분의 4 플러스 3, 거기다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까지. 자, 거기서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로 길이가 3이고 세로 길이가 4기 때문에 우리가 12를 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2분의 1을 우리가 묶어준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전개를 해주면 우리가 12 더하기 우리가 9m 더하기 n분의 16, 그리고 마지막이 1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9m 더하기 n분의 16의 우리가 최소값을 찾으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냐면 우리가 2루트 둘이 곱해서 우리가 9 곱하기 16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루트 9는 우리가 3으로 빠져나오고 루트 16은 4로 빠져나오니까 우리가 2 곱하기 3 곱하기 4를 계산해서 우리가 24가 최소값이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전체 최소값은 2분의 1에 12 더하기 24 더하기 12에 빼기 12 이걸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24 빼기 10이니까 정답은 12가 돼.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명제에 부정이 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다음 명제를 부정시키려면 우리가 모든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어떤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조건을 우리가 부정하려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차 함수가 함수값이 0보다 작은, 즉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영역이 한 군데라도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을 써서 우리가 반의 제곱 4가 4 마이너스 a가 우리가 0보다 어때야 돼? 클 조건을 찾으면 돼. 이걸 우리가 풀면 a가 4보다 작다가 되니까 우리가 자연수 a의 최대값은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들어가 보는데, 자, 우리가 어떤 실수 x, y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이 식을 만족한다가 거짓이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 원 위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집합 P라고 하고, 그 다음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집합 Q라고 하면 지금 P에 속하면서 동시에 Q에 속하는, 즉 원과 직선의 교점이 우리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인데, 자, 이게 거짓이 된다라는 뜻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지. 즉 다시 말해서 원과 직선이 지금 만나지 않는다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우리가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중심의 좌표 2,2에서 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은 k까지 우리가 좌변으로 넘겨줘야 되겠지. 자,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5분의 x, y 자리에 2 집어넣으면 6-k의 절대값인데, 자, 이게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 2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루트 5로 곱하면 절대값 6-k가 2루트 5보다 크다를 풀면 되고, 자, 이건 우리가 바깥범위니까 6-k가 2루트 5보다 크거나 아니면 어떻다? 6-k가 마이너스 2루트 5보다 작다. 자, 그래서 우리가 k는 결국 뭐보다 작다? 6
마이너스 2루트 5보다 작거나 아니면 뭐보다 크다? 6 플러스 2루트 5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2루트 5라는 게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값을 가지는지를 유추해 봐야 되는데 얘가 루트 20이잖아. 4가 루트 16이기 때문에 얘는 4보다 조금 큰 수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6을 더하면 10점 얼마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 6에서 4점 얼마를 빼면 1점 얼마야. 그래서 우리가 1점 얼마보다 작거나 10점 얼마보다 큰 영역에 있는 K값은 1밖에 없겠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에 들어가 보는데, 자, x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우리가 왜 준 거냐면 x-1이 양수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싶어서야.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우리는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x-1을 억지로 만들어주고 우리가 플러스 2가 되려면 뒤에 플러스 3을 따로 빼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세모친 거에 산술기하 평균을 써서 얘네들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어? 2루트 둘이 곱해서 4. 그래서 최소값이 4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전체 최소값은 우리가 4에다가 3을 더하면 되기 때문에 7이라고 보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m값이 우리가 7이 되는 거고, 자, 문제는 우리가 최소가 될 때가 언제냐고도 물어볼 수 있거든. 자, 이게 결국은 산술기하에서 우리가 등호가 성립할 때를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냐면 동그라미랑 세모가 같을 때인데 여기서는 얼마로 같을 때겠어? 합이 4일 때니까 각각이 2로 같을 때겠지. 즉 x값이 3으로 같을 때 우리가 여기 x가 3일 때 우리가 최소값 7을 갖는다 이렇게 보면 돼서 우리가 문제에서 n 더하기 m은 3 더하기 7을 계산하면 되니까 정답은 10이라고 보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y가 둘 다 양수라고 제시되어 있고, 자, 우리가 다음 식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자, 일단 전개를 해봐야 되겠지. 자, 이걸 우리가 전개를 하면 우리가 4 더하기 y분의 6x 더하기 우리가 x분의 6i 플러스 9 이렇게 되는데, 자, 4 더하기 9는 지금 13으로 고정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동그라미랑 세모값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합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쓰면 되냐면 2루트 둘이 곱해서 3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최소값이 10이니까 우리가 전체 최소값은 4 더하기 12 더하기 9로 계산하면 돼서 우리가 정답은 25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6번인데, 자, 우리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된대.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자, 우리가 앞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집합 P라고 하고 뒤에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집합 Q라고 하면 지금 집합 P에 있는 어떤 원소는 집합 Q에도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 있다 이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P와 Q의 교집합이 뭐는 아니다. 공집합은 아니다. 즉 교집합이 존재한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Q집합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우리가 2부터 4까지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리고 K-2부터 K 플러스 1까지는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K 플러스 1이 딱 2일 때부터 우리가 교집합이 발생해서 어디까지 교집합이 발생하냐면 K-2가 4일 때까지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K 플러스 1이 2일 때가 K가 1일 때고, 일단 K-2가 4일 때는 K가 6일 때이기 때문에 K의 범위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이 구간에 속하는 우리가 정수 K의 개수는 우리가 6개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은 7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가 참이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있는 함수가 딱 보더라도 우리가 아래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이 0,8인 2차 함수잖아. 자, 근데 이게 y는 k보다 위쪽에 있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k가 딱 어디 있어야 되냐면 8보다 작거나 같은 지점이 있어야 우리가 이 대소관계가 만족을 하겠지. 자, 그래서 k는 기본적으로 8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우리가 얘가 k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니까 이게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꼭지점이 0,2면서, 자, 이게 y는 k보다 위쪽에 있는 영역이 하나라도 있다가 이 명제의 뜻인데 얘가 거짓이래. 그럼 하나도 없다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y는 k를 끄었을 때 그 k보다 위쪽에 있는 함수값을 가지는 지점이 단 한 군데 높다 이 말인 거니까 지금 k가 2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k는 2보다 커야 돼서 우리가 얘네들의 교집합은 우리가 2보다 크고 k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 구간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8 빼기 2로 계산하면 되니까 6개라고 하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8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가 다음 명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가 이거에 부정을 쓰고 그 부정이 참이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물어봤어. 자, 일단 우리가 이 명제를 부정을 먼저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부정을 하려면 모두는 어떤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우리가 3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k가 0보다 크지 않다가 되는 거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야. 자, 그러니까 얘가 참이되려면 이 함수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게 하나라도 존재해야 된다는 거니까, 자, 여기선 등호까지 포함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판별식을 써서 우리가 4분의 d를 써서 얘가 반의 제곱 16-3k인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3k가 16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우리가 k의 최대값은 3분의 16이라고 구해주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서 k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수 중에선 최대값이 얼마? 5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9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여기 있는 2차 함수가 함수값이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한다가 거짓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성립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접하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판별식을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반의 제곱 k제곱에서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6k를 뺀 게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0과 6의 뭐라고 해야 되지? 바깥범위라고 봐야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거나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자, 그 중에서 자연수 값들 중 최소값은 우리가 6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5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0번을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자, 여기서 x가 5보다 크다라는 건 우리가 여기 분모를 보고 x-5가 양수다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식을 우리가 변형을 하려면 우리가 x 빼기 5를 따로 만들어주고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를 우리가 더해줘야 플러스 3이 되겠어? 뒤에 따로 플러스 8을 빼야 우리가 식이 변하지 않겠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여기 있는 동그라미와 여기 있는 세모의 합의 최소값을 먼저 구해보려면 산술기하를 활용하면 돼. 그래서 2루트 둘이 곱하면 16이니까, 자, 이게 우리가 4로 빠져나와서 8이 최소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 최소값은 8 더하기 8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m값은 16이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 그때 x값을 물어봤는데 산술기하에서 등호 성립할 때를 물어보는 거거든. 자, 산술기하에선 언제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했냐면 동그라미랑 세모가 서로 같을 때. 자, 근데 여기에서는 합이 8일 때니까 각각이 4로 같을 때를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9일 때. 그래서 우리가 m값 16과 k값 9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25가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은 11번인데, 자, A, B 둘 다 양수라고 줬고 지금 여기에서 이런 1차 결합을 주면서 우리가 A, B의 역수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면, 자, 지금 3A 더하기 4B가 6으로 지금 고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3A 더하기 4B와 우리가 A분의 3 플러스 B분의 4를 우리가 곱하시면 됩니다. 뜬금없이 왜 곱하냐? 식이 바뀌지 않냐? 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얘가 지금 상수 6이라는 값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곱하고 6을 다시 나눠준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식과 변하지 않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우리가 이 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개했을 때 우리가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형태가 나오겠지. 3A를 먼저 분배해주면 우리가 9 더하기 B분의 12A, 그 다음 4B를 분배해주면 A분의 12B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B분의 12A 더하기 A분의 12B에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하면 2루트 둘이 곱해서 144니까 12로 빠져나와서 최소값이 24가 돼. 자, 그럼 우리가 전체 최소값은 6분의 1에 9 더하기 24 더하기 16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정답은 6분의 49, 이게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바로 우리가 K값이 된다 이 말이야. 자, 문제에서는 거기에다가 30을 곱하라고 했는데 6이랑 약분을 해주면 우리가 5가 되니까 5랑 49를 곱하면 정답은 24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을 들어가 보는데, 자, 12번 같은 경우는 너네들이 잘 봐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조금 학교에서 어렵게 출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냐면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와 그 다음에 우리가 산술기하를 결합해서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너네들이 식을 변형하는 걸 조금 잘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 식 가지고
이 식을 변형하는 게 조금 어렵거든. 그래서 이 식을 조금 대표적으로 너네들이 연습을 해보면 될 거야. 자, 일단 분모에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너네들이 산술기하 평균을 쓰려면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여기 앞에 있어야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x랑 2y는 없고 문제에서는 지금 식이 6z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두 배로 묶어준 다음에 우리가 따로 마이너스 2x랑 마이너스 4y는 추가해주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앞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으니까 여기서 x제곱이랑 마이너스 2x는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그 다음 y제곱 마이너스 4y는 y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하고, 그 다음 이제 남아있는 식 가지고 우리가 산술기하를 이용하면 되겠지. 분의 72.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파트를 따로따로 볼 때, 자, 일단 첫 번째 파트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파트는 마이너스 4, 세 번째 파트는 산술기하를 써서 2루트 둘이 곱하면 144라서 12로 빠져나오니까 24가 최소값이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최소값은 그대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와 24를 더하면 되는 거잖아.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 있지. 여기서 이 첫 번째 파트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지면서 또 두 번째 파트가 마이너스 4라는 값을 가지면서 또 세 번째 파트가 24라는 값을 가지는지, 그러니까 등호 성립 조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지를 너네들이 또 체크를 해봐야 돼. 자, 일단 첫 번째 파트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지려면 x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파트가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가지려면 y가 어떤 값을 가져야 돼? 2일 때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파트. 자, 세 번째 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 쓸 때 동그라미랑 세모가 서로 어떨 때? 같을 때인데, 얘네들이 얼마로 같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12로 같을 때. 즉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우리가 6으로 같을 때인데, 자, x가 1이고 y가 2면 지금 우리가 y를 2배 해준 것과 더해줬을 때 5가 되니까 3z가 1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z가 3분의 1이 돼서 우리가 3개가 동시에 등호 성립할 때가 존재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a가 지금 1이 되는 거고 b가 2, 그리고 c가 3분의 1, 그리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24를 더해서 19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19 빼기 15 곱하기 3분의 1, 그러니까 빼기 5를 계산하면 정답은 1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13번인데, 자, 13번에서는 A, B가 양수일 때, 자,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래. 두 사람의 풀이 중 옳은 최소값을 구하고 옳은 이유와 옳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자, 일단 두 사람의 풀이를 비교해보면, 민혁이는 그냥 바로 여기와 여기에 최소값을 그냥 바로 뚜따 구하고, 그냥 그 최소값 길이를 그냥 곱해버렸어. 자, 그래서 어쨌든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 최소값이 8이 나왔고, 지하는 먼저 전개를 했단 말이야. 전개를 해서 지금 요 파트의 최소값이 우리가 지금 4가 나오니까 앞에 있는 5랑 더해서 우리가 9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둘 중에 누가 맞겠어? 지하가 맞고 민혁이가 틀렸겠지? 자, 근데 이제 맞고 틀린 이유는 뭐냐면 등호 성립 조건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민혁이 같은 경우는 이제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맞거든. 왜냐면 둘 다 양수니까. 그 다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가 2루트 ab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맞거든. 그리고 둘을 곱하면 여기 작은 두 수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 것도 맞거든. 그러니까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는데 문제는 이 식이 8이라는 값을 가지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이 항상 8보다 크거나 같은 건 맞는데 이게 8이라는 값을 가질 때가 존재하냐 이 말이지. 즉 등호 성립 조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첫 번째 산술기하를 쓸 때는 등호 성립 조건이 a랑 b가 같을 때고, 두 번째 산술기하 평균 쓸 때는 a분의 1과 b분의 4가 같을 때야. 그러니까 이게 b가 4a일 때이기 때문에 a랑 b가 같을 때랑 b가 4a랑 같을 때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8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을 8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지하처럼 우리가 전개를 해서 이 부분에 우리가 산술기하를 써서 우리가 등호 성립 조건을 살펴봤을 때 둘 다 같게 될 때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 같은 경우는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14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1, 0, 1을 원소로 가지는데, 자, 이 집합에 대해서 보기에서 참인 명제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우리가 A를 만약에 집합 A가 원소로 가지면 마이너스 A도 원소로 가지냐. 자,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가지면 1도 원소로 가지고 0을 원소로 가지면 마이너스 0, 이것도 어차피 0이지?
원소로 가지고 1을 원소로 가지면 마이너스 1도 원소로 가지기 때문에 기억은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니은. 자, A가 원소로 가질 때 어떤 이니까 하나만 성립해도 되는 거거든. A 플러스 1도 원소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대표적으로 마이너스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은 원소인데 0도 원소가 되니까 니은은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모든이 들어가면 우리가 성립하지 않는 게 생기면 안 되거든. 근데 여기서 A 자리에 내가 0을 넣으면 우리가 0의 제곱 더하기 1이 A의 원소니까 D의 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원소가 생겨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모든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5번과 16번은 우리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사용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사실 그 산술기하 평균이랑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언제 사용해야 될지를 구분을 못 짓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무슨 조건을 주고 그 다음에 뭐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는지에 따라 뭘 써야 되는지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코시-슈바르츠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a, b, x, y가 실수라는 조건인 거고, 그 상태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ax 더하기 by의 완전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제곱의 합이라고 읽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ax 더하기 by를 1차 결합이라고 읽어줬을 때, 자, 우리가 지금 제곱의 합을 주고 1차 결합에 우리가 최대 최소를 묻거나, 아니면 우리가 1차 결합을 주고 그 다음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물었을 때는 우리가 코시-슈바르츠를 쓴다 이 말이야. 단순히 양수 조건을 썼다, 뭐 양수 조건을 주지 않았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에서 뭘 주고 뭐의 최대 최소를 물었냐에 따라 우리가 뭘 쓰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15번 같은 경우는 제곱의 합을 주고 그 다음에 1차 결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코시-슈바르츠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사용하면 우리가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의 완전제곱은, 자, 여기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곱하기 루트 3의 제곱 3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2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우리가 이 친구가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앞에는 5니까 결국은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의 제곱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 5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제곱을 풀어주면 마이너스 5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가 5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은 5루트 2랑 마이너스 5루트 2가 돼. 그래서 얘네 둘의 곱은 우리가 마이너스 50이 되니까 1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은 16번 들어가 보는데, 자, 16번에서는 실수 ABC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합과 제곱의 합을 주고 우리가 C의 범위를 물어봤어. 자, 그럼 보통 이렇게 C의 범위를 물어보면 우리가 식을 어떤 식으로 전개하는 게 좋냐면, C를 우리가 상수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식을 정리해봐. 그럼 A와 B의 1차 결합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A와 B의 제곱의 합을 준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실수 조건이기 때문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적용을 해보면, 자, 우리가 1a 더하기 1b의 제곱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의 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1 더하기 1은 우리가 2고 그 다음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리에 8 마이너스 c제곱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우리가 a 더하기 b가 4 마이너스 c니까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지. 좌변은 16 마이너스 2c제곱이고 우변은 16 마이너스 8c 플러스 c제곱이니까, 자, 이걸 우리가 우변으로 다 넘겨버리면 3c제곱 마이너스 8c, 16은 그냥 날라가겠지. 이게 우리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우리가 풀어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우리가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우리가 C의 범위는 우리가 이렇게 되고 최소값은 0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은 17번 들어가 보는데, 자, 17번 같은 경우는 명제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 이거의 부정이 참이래. 자, 이 친구를 우리가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되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가 0보다 어떻다? 크다겠지? 자, 얘가 우리가 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참수가 x축보다 항상 우리가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 그럼 우리가 판별식을 계산을 해봤을 때 반의 제곱 16 마이너스 a가 0보다 어때야 되겠어?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a가 16보다 커야 되니까 자연수 a의 최소값은 우리가 17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18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조건을 진리집합을 내가 P라고 하고
우리가 이거를 만족하는 어떤 x에 대해서 자, D의 진리집합을 내가 만약 Q라고 하면 지금 P에 있는 원소 중 적어도 하나는 Q에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우리가 P집합과 Q집합의 교집합이 뭐는 아니다, 공집합은 아니다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이런 범위가 있는데 자, K-1부터 K 플러스 3까지가 일단 우리가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아예 K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K-1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 범위를 먼저 한번 구해보면 자,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K가 4보다 커나 같으면 우리가 교집합이 안 생기기 때문에 얘가 아닌 영역을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로 풀면 돼서 우리가 요 구간 안에 있는 정수 K의 개수는 4에서 마이너스 3을 뺀 다음에 이제 빼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6개가 되니까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19번 들어가 보는데 자, 지름의 길이가 12인 반원이 있어. 그럼 우리가 중심 있고 반지름의 길이는 6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여기 우리가 직사각형을 내접시켜서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를 살펴봐야 돼.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반지름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줄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가로 길이, 세로 길이의 A, B를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을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관계식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우리가 36이면서 동시에 뭐가 최대일 때? 가로 길이 2A, 세로 길이 B,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즉 AB의 곱이 최대일 때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 지금처럼 합을 주고 곱의 최대를 물어보면 우리가 이거는 산술기하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뭐보다 크거나 같지? 이 친구가 A제곱과 B제곱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2루트 A제곱 B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AB가 3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2AB의 최대값이 36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2AB의 최대값이 아니라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고 물어봤어. 그래서 동그라미랑 세모가 서로 같을 때, 그럼 얼마로 같을 때? 18로 같을 때니까 A와 B가 얼마로? 3루트 2로 같을 때를 살펴보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A도 3루트 2가 되고 B도 3루트 2가 되니까 가로 길이는 6루트 2, 세로 길이는 3루트 2. 그래서 합해서 9루트 2가 우리가 두 개가 있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가 18루트 2, 4번이 정답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자,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는 실수 xy에 대해서 1차 결합식을 먼저 줬어. 자, 얘 같은 경우는 양변에 4를 곱해서 2x 더하기 y는 20이라는 1차 결합식을 줬고 그 다음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단 말이야. 자, 그럼 이건 딱 상황을 보더라도 뭘 사용해야 되는 문제 같아? 코시 슈바르트를 써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건 코시 슈바르트를 써서 2x 플러스 y의 제곱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의 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자, 앞에 거는 4 더하기 1이니까 5가 되는 거고 자, 뒤에 거는 20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400이 되겠죠. 그래서 5를 나눠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0보다 커나 같으니까 일단 최소값 c는 80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산술기하에서 등호 성립할 때도 물어보고 있거든. 자, 근데 산술기하 같은 경우는 등호 성립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이 1차 결합에서 a분의 x랑 지금 b분의 y가 서로 같을 때가 등호 성립할 때야. 그렇기 때문에 2분의 x랑 1분의 y가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분의 x랑 우리가 y가 같을 때니까 자,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여기 위의 식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대입을 시켜주면 되겠지. 이쪽에다가 대입을 시켜주면 자, y자리에 2분의 x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2분의 5x는 20이니까 5를 나눠줘서 4고 그때 x값은 8이 나와. x가 8이니까 그때 y는 4. 그래서 a가 8, b는 4 이렇게 되니까 a, b, c를 모두 더해주면 정답은 92가 되겠죠.